15번째 강의 노트 Stateless and Stateful Application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태가 없는 것과 상태가 있는 것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Stateless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이제 웹서버 그냥 간단하게 진짜 웹서버 띄운 거 엔진엑스 같은 거 그래서 리퀘스트가 오면 그냥 리스폰스 주는데 누가 리퀘스트 하든 상관없이 그냥 똑같은 거 줬던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stateful은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요청이 오면 그 요청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리스폰스가 항상 달라질 수 있는 그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로 설명할 거는 이제 stateless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stateful은 컨셉은 같이 설명하겠지만 결국 이제 정보가 저장이 돼야 되는 곳이 이제 스토리지 도커시의 이제 볼륨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수업에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츠는 지난 시간에 대한 키워드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요. 오늘 수업의 이해를 위해서 stateless, stateful에 대한 쿠버네티스 다큐멘트를 읽어오라고 얘기했는데 그 키워드들 그리고 이제 오늘에 대한 짧은 이론과 그에 따른 실습 내용 설명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코스를 위한 리딩 아티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스케일링 하는 부분하고 롤링 하는 부분 했었죠. 결국은 오늘까지 와서 여러분들은 이제 원하는 만큼의 팟을 만들 수도 있고 다시 줄일 수도 있는 작업을 했습니다. 도커하고 이렇게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그쵸? 대신 이제 롤링이라는 개념은 쿠버네티스에서 참 훌륭한 도구였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버전 업, 버전 다운 하는 것들, 특히 특정 시점의 운영 환경으로 이제 딱 찍고 이동하는 등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미지들을 계속 바꾸고 작업하는 부분들도 전혀 문제가 없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설명할 내용은 stateless, stateful입니다. 쿠버네티스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stateless application과 stateful application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죠. 설명이라기보다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됐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분명히 stateless application인데 내용이 확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클러스터 안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액세스를 이런 식으로 한다. 근데 예제를 보면 그냥 여기 보게 되면은 그냥 되게 단순한 node hello 이래가지고 설명하는 쭉 이런 것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상태를 저장하지 않는 간단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냥 실행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다음 시간에 실습을 하겠지만 주로 다루겠지만 이제 stateful로 들어가면 stateful인 경우에 좀 설명 훨씬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브젝티브 이러고 나오는데 여기서 stateful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돼 있고 볼륨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죠. 그쵸? 그래서 쭉 설명들이 예제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볼륨의 등장이에요. 쭉 내려가다 보면 볼륨이 등장하는 게들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저의 쉐어의 엔진엑스 HTML이 있는 볼륨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작업할 것이다 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쭉 내려가다 보면 스토리지라는 단어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해요. 스케일링 업, 다운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결국은 우리가 스토리지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요. 결국은 우리가 도커에서도 stateless는 뭐였어요? 볼륨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간단하게 리퀘스트 오면 리스폰스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stateful은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persistent한 스토리지가 나온다 라는 부분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반드시 스토리지가 있는 게 stateful이냐? 그러면은 그건 아니에요. 일단 뒤쪽에서 결국 우리가 stateless하고 stateful을 설명을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개념적 설명을 일단 좀 시작을 해보죠.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stateless application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정의를 좀 설명하도록 하죠.
일단 stateless는 state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해오면 서버는 어떠한 기존의 기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메모리가 없어요. 과거에 대한 메모리가 없는 거고, 요청이 오면 매 요청이 그것이 최초에 온 것이냐 판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A가 가고 B가 응답이 오고 C가 왔을 때 A와 B에 기반해서 C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매번 동일하게, 과거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통상 확률 및 랜덤 변수 배우면 이제 마르코프 프로세스, 메모리 리스, 인디펜던트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과거의 기록 없이 현재 시점에서 그 요청만으로 판단을 하는 것, 이게 stateless가 되겠고요. stateful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과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루어졌던 일이 어떠한 상태로 남아서 내가 이제 답을 해주는 거에 영향을 끼친다 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는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서버는 뭔가 답을 하겠지만 그러면서 뭔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state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에 기반을 해가지고 이제 답을 하고, 다음번에 이제 또 요청이 오면 과거에 기록된 거 기반으로 이제 영향이 오는 거죠. 단 이제 그 메모리의 데피니션인데, 메모리라는 것이 우리가 도커 시에도 이제 설명을 했지만 별도 이제 볼륨이라든지 스토리지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메모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컴퓨터 메모리에도 정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 이 부분이 제일 맞을 거예요. 결국은 과거에 했었던 트랜잭션의 정보가 남아서 현재 트랜잭션에 영향을 준다. 이것이 이제 순수한 stateful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stateless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웹서버를 설치해봤죠. 엔진X를. 요청이 뭐건 간에 똑같은 거를 매번 했어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stateless application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엔진X가 stateless다. 그리고 많이 해봤다. 뭐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지만, stateless application의 또 강점은 이 앞쪽에서 그 버전을 바꾸는 우리 그 롤링하는 거에 굉장히 큰 강점이 있어요. 과거의 데이터가 없으니까 롤링을 하던 버전을 바꾸던 업그레이드를 하던 무슨 상관입니까? 데이터가 없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이미지가 떴을 때에 과거의 정보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새로 뜬 이미지가 본인이 독자적으로 동작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stateless하다는 것이 메모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요청이 과거의 정보에 기반하지 않고 지금 결정에 의해 내려진다는 건 너무나도 쉬운 답변이니까, 이런 stateless application의 요긴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실습을 해보려고 해요. 주로 이제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롤링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고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엔진X를 오랜만에 도커에서 많이 봤었잖아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시작할 때 팟하고 뭐 이런 거 설명할 때 나왔는데, 이 엔진X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보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습에 대한 부분, 오늘은 stateless에 대한 부분들 주로 실습을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실행할 수 있도록 콘솔 창 열고 청소를 해야겠네. 청소를 하자. 클리어. 자, 이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할 사항은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 deployment.yam이라는,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이 사이트에서 있는 겁니다. 이 사이트에서 우리가 yam을 하나 가져와 가지고 이제 실행하는 부분을 할 건데, 무슨 내용인지 먼저 설명한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그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죠. 봅시다. API 버전은 버전 1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kind는 deployment, 메타데이터의 이 deployment의 이름을 nginx deployment라고 명명했습니다. 기술적 스펙으로 들어가서 템플레이트 먼저 보면, 일단 스펙에 컨테이너를 하나 띄우네요. 보게 되면은 이름이 nginx, 이미지는 nginx 버전 1.7.9, 포트 넘버는 80번 포트를 여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메타데이터 라벨에 nginx라는 앱이 nginx다라는 라벨을 하나 쥐고 있고요. 이 컨테이너를 리플리카 2로 해서 두 개의 팟을 실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셀렉터가 있네요. 그래서 셀렉터인 경우에는 매치 라벨이 앱이 엔진엑스. 얘는 이제 디폴트로 앱이 엔진엑스니까 실행이 되겠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1.7.9 버전의 엔진엑스 이미지를 이제 실행하는 건데, 우리가 이게 올드 버전의 강의 노트고, 실제로 뉴 버전을 보러 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 있는 이 링크를 우리가 타이핑을 하면 이렇게 파일이 다운돼요.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kubernetes.io에 example에 있는 것 중에 어플리케이션으로서 deployment.yam example 설명하는 거에 어플리케이션이 deploy.yam이라는 애 있는 거고요. 얘를 파일을 열면 다운된 파일을 비주얼 코드를 열어봅시다. 다운된 파일을 비주얼 코드로 열면 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으니 앞쪽에서 본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뭐가 달라요? 다른 부분은 뭐 많이 다르진 않아요. 너무 크게 했네. 줄여서 이쪽으로 쭉 보내면 뭐 많이 달라진 거는 없고 API 버전열 동일하고 카인드 동일, 메타데이터 동일이고 쭉 동일해요. 쭉쭉쭉쭉쭉 동일하다가 달라진 건 이 부분. 이 올드 버전은 1.7.9였고요. 지금 우리가 실습을 하는 버전은 1.14.2가 될 겁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뭐 기억을 하나 해보죠. 그래서 이미지의 버전이 엔진X 1.14.2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버전은 1.14.2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부터 실습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얌 파일이 있는데 다운받은 거는 한번 보려고 했었던 거고요. 강의 노트를 살짝 바꾼다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엔진X의 1.14.2가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실행해 봅시다. 실행은 뭐 기존에 해오던 것들 그대로 할 거예요. 보는 것과 같이 미니쿠베를 키고요. 방금 전에 봤었던 웹에 있는 파일을 가지고 어플라이를 할 거예요. 얘가 이제 사실상 create deploy 하는 것과 같이 deployment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deployment 중에 nginx deployment에 해당하는 애 nginx deployment는 여기 있어요. 메타데이터가 네임인 nginx deployment가 메타데이터 네임으로 되어 있는 deploy를 우리가 describe 해가지고 한번 살펴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만들어진 팟 중에 라벨이 nginx로 되어 있는 애들, 팟 중에 라벨이 nginx로 되어 있는 애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내용은 이렇게 한번 웹사이트에 있는 deployment.yam을 가져오는 거고요. 그 외에 대한 부분은 거의 뭐 이전에 있었던 명령을 그대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콘솔 띄우고요. 실습을 진행해 봅시다. 미니쿠베 스타트를 할까요? 미니쿠베 스타트. 좀 기다려야죠. 기다려 봅시다. 진행이 되고 있네요.
끝났습니다. 자, 이제 수행이 됐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쿠버네티스에 있는 이그젠플을 디플로이 해요. copy and paste.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nginx 1.14.2 팟 2개가 돼 있는 애들이 띄어 있겠죠? 다음 명령은 우리가 kubernetes 컨트롤로 describe로 deployment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kube 컨트롤 명령은 describe, 보고자 하는 것은 deployment인데 특별히 딱 타겟팅을 해요. 메타데이터가 nginx deployment로 되어 있는 애로 쭉 나왔죠. 자, 그래서 두 개의 레플리카 셋을 통해서 두 개의 팟을 만든 게 나왔고요. nginx 1.14.2로 만든 거 나왔어요. 팟이 두 개 필요한데 두 개 만든 거 다 나왔고요. 그쵸? 기본적인 정보들, 메타데이터의 nginx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설명인 것도 나왔고, 처음 만들면서 이 리비전이 원인 것도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은 get 팟으로 우리가 앱에 대한 라벨을 nginx로 가지고 있는 팟들의 정보 두 개죠, 뭐. 가봅시다. 쿠베 컨트롤 get 팟 라벨은 앱이 nginx 두 개 딱 떠 있는 거가 나왔어요. 팟의 이름도 이렇게 나왔고, 팟의 이름이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습할 부분은 describe를 가지고 팟에다가 하는 거죠. describe path name 하면 쭉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게 볼 만한 건 이벤트 쭉 보는 것과 같이 successfully 만들었고 여기서 데이터들을 저희 이미지 파일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크리에이션 한 다음에 스타트한 부분이 이제 설명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외부에서 가져왔고요. 이렇게 결과 화면이 나온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업데이트하고 스케일링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건데 자세히 보면 이번에는 디플로이먼트가 아니고요. 디플로이먼트 대시 업데이트 얌이에요. 그래서 보면 다른 부분은 동일하고요. 여기 nginx 버전이 원래 올드 슬라이드에서 1.7.9였는데 현재 1.8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뉴 버전 다운받으러 가봅시다. 자, 이거를 카피해서 실제로 다운을 해보면 자, 비주얼 코드를 주고 디플로이먼트 업데이트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버전에서는 1.16.1이네요. 1.16.1 기본적으로 새로운 파일을 가져오는데 현재 기준에서는 1.16.1 1, 2, 헷갈리네 1 자, 이렇게 이렇게 1.16.1인 nginx를 설치할 거예요. 근데 다른 게 같다 그랬잖아요. 뭐가? 디플로이먼트의 이름도 같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나타나는 팟에 대한 라벨도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어플라이드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기존에 이미 동일한 이름으로 돌고 있는 디플로이먼트를 덮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에 업데이트라는 단어가 나왔고 우리가 디플로이먼트를 업데이팅 한다라고 명시한 이유예요. 그러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가 앞쪽에서 버전 바꾼 것처럼 1.79.2, 1.7.9 현재는 1.14.2에 해당하는 애들을 뭐로 바꾼다? 1.16.1로 전부 바꾸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명령을 한번 수행해 봅시다. 카피하고요. 페이스트를 해서 뭐예요? 바꿔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nginx를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합시다.
쿠베 컨트롤 get 파츠 라벨이 에디 엔진X 얘네들을 꺼냈어요. 근데 작업 중이네. 지금 보이죠? 컨테이너 크리에이션 하고 있고 두 개는 러닝 하고 있고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 사라졌고 하나 터미네이션 하고 있고 두 개 남았죠. 자, 지금 보는 것과 같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얌 파일을 똑같은 디플로이 이름의 메타데이터 쓰면서 어플라이를 한 번 더 해버리면 덮어버리는 거예요. 쿠베 컨트롤 get 하고 all 하면 보는 것과 같이 두 개의 컨테이너가 띄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쿠베 컨트롤하고 디스크라이브로 디플로이먼트인데 현재 보면은 우리 얘 이름이 엔진X 디플로이먼트 하면 자,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이 나왔고 자, 여기에 보면은 1.16.1 뉴 버전으로 지금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리비전이 2로 잡혀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스테이트 리스 어플리케이션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미지만 바꾸는데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어플라이먼트한 디플로이를 다시 한번 덮어버리는 어플라이를 함으로써 보는 것과 같이 업데이팅 효과를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은 디플로이먼트 스케일입니다. 보게 되면은 앞쪽에 있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인데 다른 건 이거 하나예요. 리플리카가 2였는데 리플리카가 2였죠? 네, 리플리카가 뭐로 바뀌었어요? 4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디플로이먼트는 스케일입니다. 따라서 같은 디플로이먼트 카인드의 같은 메타데이터 네임을 유지하면서 내용을 바꾸면 계속 안에 있는 걸 업데이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파일도 다운받아서 우리 직접 한번 구경을 합시다. 디플로이먼트 스케일이에요. 이거는 다운이 됐고 비주얼 코드에서 닫은 상태에서 어디 보자. 스케일. 자, 다른 건 동의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다른 부분은 이제 같은데 여기 1.8이었던 게 1.14.2 1.14.2 14.2가 되면 안 되죠. 두 개가 다르네. 그러면은 또 이미지를 바꿔버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 업데이트 있었던 거 업데이트 있었던 거를 다시 열어서 업데이트에서 리플리카만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업데이트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카피하는데 요거를 이제 리플리카만 바꿀 거예요. 똑같이 바꿨고 요거를 이제 리플리카를 4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업데이트 할 때 이미 1.16.1로 했으니까 똑같은 이미지 유지하고요. 리플리카를 4로 해가지고 4개 다시 뜨는 거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실행하기 전에 클리어하고 쿠베 컨트롤 get 파츠 해가지고 두 개 띄워져 있는 거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에헤 그러네. 이거를 우리가 불러가지고 할 거니까는 어차피 바뀔 운명이네. 이미지도 바뀌고 개수도 바뀌고 합시다 한번. 자, 요 명령으로 괜히 삽질했네. 실행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개판. 어이구야 바쁘네. 그쵸? 4개나 만들고 2개는 또 죽여야 되고 이미지까지 바꾸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 그죠? 이거 바뀌었어요. 자, 됐습니다. 참 재밌는 게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 8개가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중간 과정에서 8개가 됐다는 거는 위로 올라가서 일단 기본적으로 4개를 먼저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2개짜리를 4개짜리로 바꾸고 그 다음에 새로운 4개로 대체하는 과정을 겪었으니 중간 과정에 총 8개가 한번 등장을 했었고 아무튼 정리가 돼서 2개로 시작했다 8개를 갖다가 결국은 파이널인 4개로 이제 돌아온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쿠베 컨트롤 그 다음에 디스크라이브 디플로이먼트 하고
쏘리. 고백 컨트롤 디스크라이브 하고, 이렇게 하면 버전이 또다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시 1.14.2로 다시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4개가 팟이 생겼고, 이때 리비전은 3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뭘 했어요? 스케일링도 했고 업데이팅도 같이 해버린 거예요, 이 케이스에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강의 노트로 돌아오면 강의 노트로 돌아와서 리플리커가 2개에서 4개로 바뀌었는데 쿠버네티스 사이트의 이그젠플에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이미지마저도 다시 바꿔버리는 것을 우리가 한번 했다 라고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똑같이 우리가 팟을 4개를 새로 띄우기는 했지만 어차피 엔진엑스 라벨은 달고 있어요. 그래서 4개가 전부 다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죽이고 다음 시나리오로 나가기 전에 일단 죽이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스테이트 리스와 관련된 실습이 또 하나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실습 자료에 있는 것처럼 어디 보자. 엔진엑스 디플로이먼트를 일단 전부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엑스 디플로이먼트 끝났고요. 고백 컨트롤 get all 하면 터미네이팅들이 되고 있어요. 지켜봅시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쵸, 끝났어요. 다시 깨끗하게 쿠버네티스 매니저만 하나 남아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가 강의 노트 15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스테이트 리스와 관련돼 가지고 한 가지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run 5 instance를 우리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예제를 실행하는 이유는 사실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진 않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로드 밸런서 이그젠플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서 로드 밸런서 타입으로 이제 익스포즈를 수행할 겁니다. 원래 싱글 노드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걸 의의를 두고요. 사실 이것보다 더 의의가 있는 건 요 다음 슬라이드예요. 다음 슬라이드인데 일단 이것저것 해본다라는 입장에서 진행해 봅시다. 이거는 그 별도의 얌 파일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보는 것과 같이 구글 컨테이너 레지스토리에 구글 샘플에 노드 헬로우라는 예제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쿠버네티스 런으로 실행을 시킬 거고요. 디플로이먼트의 이름은 헬로 월드가 될 겁니다. 팟은 5개 띄우도록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디플로이먼트에도 이 커맨드 라인으로 동쪽으로 우리가 라벨을 줄 수 있는데 이 라벨은 런에 해당하는 키값이 로드 밸런서 이그젠플이라는 밸류로 매핑되도록 되어 있어요. 명령이 기니까 요거를 바로 우리가 이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깨끗한 상태에서 실행을 하니 후다닥 실행이 된 거를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지금 뒤에서 바쁘게 움직일 것 같은데 한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pullback control get all로 해가지고 봅시다. 그쵸? 아직 다 완료가 안 됐어요. 5개 만들려고 그랬는데 조금 시간을 줘야 되니까 될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시간이 꽤 걸리고 있어요. 꽤 걸리네요. 귀찮게 울었나 보다. 조금 기다려 줍시다. 이제 됐을까?
아직도 네. 바쁘시네. 하나 러닝, 둘 러닝, 셋, 넷, 다섯. 깔끔하네. 자, 5개 다 떴어요. 5개 다 떴고, desired status인 5에 지금 다 육박을 했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deployment를 한번 좀 더 살펴봅시다. callback control get. 쏘리. callback control get. deployment hello world. 5개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get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주는 describe. 쭉 정보가 나왔어요. 현재 우리가 리비전 1, desired 5개에 5개가 있고, 스케일 업으로 5개를 확보한 걸 볼 수 있고, 이미지는 node hello 버전 1.0, 태그 1.0 태그, 그 다음에 deployment의 이름은 hello world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사용했던 명령들 몇 개 더 사용해보면, callback control, 그리고 get replica sets 하면 리플리카에 대한 거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describe 강의 노트에 있는 기준으로 한번 더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successfully create 하고 5개 나와 있는 것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슬라이드가 요 부분이 이제 요거에 실행을 해서 3-2, 3-3까지 온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 뚫는 행위는 똑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번엔 노드 포트가 아니고 로드 밸런서로 해가지고 구멍을 뚫었어요.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싱글 로드에서는 의미가 없는 행동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마이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로드 밸런서 타입의 디플로이먼트로 구멍을 여는 expose를 실행을 합니다. 자, exposed 됐어요 라고 찍힌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callback control get 뭘로 해서 제대로 열렸는지 보면 현재 여기에 my 서비스로 로드 밸런서가 열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포트 넘버가 32,373으로 열렸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했었던 명령들. 이번에는 서비스를 열었으니까 서비스에서 my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로드 밸런서를 저렇게 포트 매핑한 거 나오고요. 똑같은 명령에 게시 아니고 디스크 라이브 하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거를 보죠. 여기서 보면 엔드 포인트가 1개, 2개, 3개, 4개, 5개 뒤에 5개 있는 거 리플리카가 5개 잡았으니까 여기 팟이 5개니까 걔네들에 대해서 로드 밸런싱 하고 있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요 20페이지까지 온 거고요. 자, 이거를 보면 이제 재밌는데 미니쿠베 서비스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미니쿠베 우리 IP도 했었죠. 미니쿠베 IP 한번 해봅시다. 미니쿠베 IP. 그럼 이제 쿠버네티스 매니저에 해당하는 IP.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줬는데, 그래서 앞서에서는 요 미니쿠베 IP 어드레스하고 이 노드 포트 쪽에서 열어준 IP 어드레스를 사용을 했는데, 요번에 사용할 거는 미니쿠베 서비스이고요. 우리가 지금 로드 밸런서를 무슨 이름으로 했어요? 마이 서비스로 열었어요. 자, 우리가 보게 되면 로드 밸런서를 열 때 이 서비스 디플로이의 이름을 마이 서비스로 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미니쿠베 서비스, 마이 서비스, 미니쿠베 서비스, 마이 서비스 치면 이렇게 아주 예쁘게 우리가 연 서비스가 현재 보는 것과 같이 192.168.64.2며 포트 매핑이 되어 있는 게 32473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보는 것과 같이 웹브라우저가 쏘리 이게 그치 얘가 왜 따라온 거지? 자, 웹브라우저가 이렇게 열리면서
192.168.64.2에 32373을 자동으로 해서 이 Hello World 해가지고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는 것처럼 사실 요거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미니쿱에도 기능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미니쿱의 IP에 포트 넘버를 알아가는 디스크라이브를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미 구멍을 뚫어버린 거에 대해서 미니쿱의 서비스에 마이 서비스 하고 서비스 이름을 주면 저렇게 우리가 쉽게 그 서비스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습을 했으니 일단 청소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는 현재 우리가 만든 마이 서비스 지우고요. 헬로 월드 디플로이먼트 지웁니다. 항상 역순으로 하는 거를 좋아하세요. 고백 컨트롤에 딜리트 서비스 마이 서비스 하고요. 딜리티드 됐네요. 다시 고백 컨트롤에 어플라이의 반대로 딜리트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 헬로 월드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고백 컨트롤에 올 하면 프렌드 지금 터미네이팅 하고 있죠. 좀 기다려 줍시다. 아까 만드는데 꽤 걸렸어요. 시간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지켜볼까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5개 기다려봅시다. 아까도 좀 오래 걸리더니 청소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나봐요. 청소가 된 것 같아. 클리어 하고 자, 깨끗하게 청소가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스테이트 리스에 대한 설명들을 한 거예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스토리지. 장관 시간의 강의가 정말 이제 끝을 다가오고 있네요. 26개의 강의 노트가 화려하게 펼쳐졌고요. 자, 오늘은 원래 강의 계획서상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수업 시간에 준수하고 있다면 오늘 이제 최종 어사이먼트 4를 제출하는 날입니다. 쿠버네티스에서 하는 어사이먼트지만 난이도는 그렇게 높게 잡지 않았고요. 이번이 코로나 때문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통상 실습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를 원하는 거지 그걸로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썸띵을 원하는 정도까지는 요구하지 않아요. 그건 이 이후에 했으면 좋겠어요. 자, 따라서 오늘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요 스토리지에 대한 리딩 아티클 마지막이니까 반드시 읽길 바라고요. 남아있는 시간 오늘 제출할 어사이먼트 4 집중해가지고 제출 열심히 잘하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